멍청한 한국인. 내 남자친구 팔씨름을 이긴다면 하룻밤 자줄개라며 한국 특전사를 능욕한 오만한 미군 여장교. 하지만 그는 전직 팔씨름 세계 챔피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한기가 강철을 씹어먹을 듯한 태백의 산악훈련장. 이곳에서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그들의 기량을 겨루고 생존 기술을 연마하는 크림슨 쉴드 연합훈련이 한창이었다. 헬기 프로펠러가 찢어내는 세찬 바람과 총성이 섞여 훈련장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각국의 군인들은 서로 다른 군복과 언어에도 불구하고 최고라는 자부심 하나로 뭉쳐 있었다. 그러나 그 미묘한 연대감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과 갈등의 기류는 존재했다. 특히 훈련을 총괄하는 미군 측 지휘부의 핵심 인물인 엘리사 로렌 대위의 존재는 그 기류의 중심에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눈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금발을 단정히 묶어 올린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강한 오만함으로 주변을 압도했다. 그녀에게 동맹국의 군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위대한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보조 전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노골적인 무시는 특히 한국 특수작전단 흑표범 부대원들을 향했다. 로렌 대위는 서류상으로 드러난 그들의 훈련 성과나 작전 기록을 애써 폄하하며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흑표범 부대원들은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그래서 더더욱 얕잡아 보기 좋은 존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로렌 대위의 신경을 긁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흑표범 부대의 강민준 중사였다. 민준은 훈련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거나 앞으로 나서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침묵은 로렌 대위에게 무능함의 다른 표현 혹은 자신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끄집어내 짓밟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강 중사. 사격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오후 로렌 대위가 일부러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자네의 사격 기록은 나쁘지 않더군. 하지만 진짜 전장은 종이 관역을 마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그 가냘픈 팔로 적의 목을 부러뜨릴 수나 있겠나?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팔뚝에 머물렀다. 다른 특전사들처럼 울퉁불퉁한 근육 대신 강하고 매끄럽게 뻗은 그의 팔은 로렌 대위의 눈에는 그저 볼품없어 보였다. 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로렌 대위는 그 안에서 자신의 오만한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아 순간 불쾌감을 느꼈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쳤다. 로렌 대위의 남자친구이자 부대 내에서 해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잭슨 타일러 상사였다. 곰 같은 체구에 티셔츠 소매를 뚫고 나올 듯한 팔뚝을 가진 그는 부대 내 팔씨름 챔피언이었고 로렌 대위의 오만함을 뒷받침해주는 물리적인 힘의 상징이었다. 자기야, 이 친구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잭슨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마치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한 태도였다. 로렌 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잭슨의 팔짱을 끼며 민준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잔인하고 모욕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저 고요한 눈빛을 산산조각 내고 한국군 전체에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고 싶었다. 주변에 있던 미군과 한국군 부대원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로렌 대위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잘 됐네, 잭슨. 이 친구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던 참이었거든. 강 중사 어떤가? 내 남자친구와 팔씨름 한판 하지 않겠나? 훈련에 지친 군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단순한 힘겨루기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민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로렌 대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롱과 경멸을 가득 담아 선언했다. 재미없는 내기는 의미가 없지. 조건을 걸겠어.
만약 당신이 내 남자친구 이 부대의 팔씨름 챔피언인 잭슨을 이긴다면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주지. 순간 훈련장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지만 그들의 눈에도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흑표범 부대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한 국가의 군인 전체를 능멸하는 행위였다. 여성 장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맹국의 군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제안이었다. 로렌 대위는 부대원들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물론 당신이 진다면 조건이 있어야겠지. 당신이 진다면 남은 훈련 기간 동안 4개가 되는 거야. 내가 부르면 달려오고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해. 어때, 해볼 텐가? 아니면 겁나서 도망이라도 치시려나? 대한민국의 용감한 군인 양반.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지금 한 개인의 자존심이 아닌 흑표범 부대와 대한민국 군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그 누구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로렌 대위의 모욕적인 제안이 훈련장에 울려 퍼진 후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흑표범 부대원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기세였지만 상관의 제지 아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온통 강민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제발 저 미친 제안을 거절하라고, 저들의 더러운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민준의 팀장이자 오랜 전우인 박진수 상사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강 중사, 신경 쓰지 마.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정식으로 항의하겠네.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동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로렌 대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사실 대한민국 팔씨름계가 비운의 천재로 기억하는 남자였다. 고교 시절 혜성처럼 등장해 모든 대회를 휩쓸고 성인이 되어서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 무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강철 같은 팔뚝과 폭발적인 힘, 그리고 상대의 수를 미리 읽는 천재적인 감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였다. 하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 당한 치명적인 팔 부상은 그의 화려했던 선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 꿈을 잃은 그는 방황 끝에 군에 입대했고 특전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민주는 로렌 대위와 그녀 옆에서 거대한 몸을 뽐내며 자신을 비웃고 있는 잭슨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나직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흑표범 부대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로렌 대위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이 빛났고 잭슨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이두박근을 과시했다. 민주는 잭슨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건 저속한 제안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기면 로렌 대위는 우리 흑표범 부대원 모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군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순간 로렌 대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건 민준의 당돌함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판을 벌인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좋아. 어차피 내가 이길 일은 없으니까. 그 제안도 받아주지. 잭슨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그는 즉석에서 튼튼한 군용 박스를 가져와 팔씨름 테이블을 만들었다. 미군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잭슨의 이름을 연호했고 흑표범 부대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민준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강 중사, 정말 괜찮겠나? 저 녀석 덩치 좀 봐. 저건 사람의 팔이 아니야.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주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상의를 벗었다. 그의 몸은 다른 특전사들처럼 근육이 과도하게 부풀어 있지는 않았지만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하고 균형 잡힌 잔근육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특히 그의 오른쪽 팔은 마치 강철을 깎아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민준과 잭슨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잭슨의 거대한 손이 민준의 손을 움켜쥐자 마치 어른과 아이의 손처럼 크기 차이가 확연했다. 잭슨은 일부러 힘을 주어 민준의 손을 으스러뜨릴 듯이 쥐었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로렌 대위가 심판을 자처하며 두 사람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민준을 쏘아보며 외쳤다. 준비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잭슨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민준의 팔을 넘기려 했다. 그의 얼굴에 핏대가 서고 테이블이 부서져라 힘을 가했다. 미군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1초도 안 되어 승부가 갈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민준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팔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잭슨의 어마어마한 힘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전부 받아내고 있었다. 잭슨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비명에 가까운 기합을 내지르며 있는 힘껏 팔을 눌렀다. 크악!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민준의 팔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잭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강철 같은 소나귀가 그의 손을 조여오며 혈류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훈련장의 함성은 어느새 잦아들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로렌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은 그때까지도 표정 변화 없이 잭슨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잭슨이 가진 힘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잭슨의 눈빛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끝내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잠자던 호랑이가 포효하듯 민준의 몸에서 폭발적인 힘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팔 힘이 아니었다. 손목, 어깨, 등, 허리, 그리고 다리로 지탱하는 지면의 힘까지 온몸의 근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힘이었다. 잭슨의 팔이 종이장처럼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다. 쾅! 잭슨의 손등이 테이블에 처박히는 굉음과 함께 길었던 승부가 끝이 났다. 정적! 잭슨의 손등이 테이블에 처박히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이후 찾아온 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침묵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군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테이블 위에 겹쳐진 두 개의 팔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거구의 잭슨 타일러, 부대 내에서 해머라 불리며 힘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등 너머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강민준의 고요한 눈빛이 있었다. 패배. 그것도 단 한 번의 반격조차 허용하지 않은 압도적이고 완벽한 패배였다. 침묵을 깬 것은 흑표범 부대원들의 폭발적인 함성이었다. 와! 강민준 중사! 강민준 중사!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낸 영웅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들의 함성은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분노를 한꺼번에 토해내는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다. 반면 미군 진영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챔피언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엘리사 로렌 대위였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과 잭슨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깔보던 가냘프다고 조롱했던 저 동양인 병사의 팔이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힘의 상징을 단숨에 꺾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남자친구의 패배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다. 민준은 잭슨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로렌 대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 맞춰 주변의 함성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이제 내기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로렌 대위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그녀의 푸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을 상기시켰다. 대위님, 약속을 지키셔야겠습니다. 로렌 대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무시하던 한국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죽기보다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지휘관이었다. 수많은 부하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약속을 어긴다면 그녀는 힘뿐만 아니라 명예마저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미안하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로렌 대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미안하다. 내가 한국군을 얕보고 모욕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녀의 외침이 끝나자 흑표범 부대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통쾌함에 가슴을 치며 기뻐했다. 사과를 받아낸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로렌 대위를 지나쳐 자신의 동료들에게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준이 몸을 돌려 로렌 대위를 향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다. 그리고 대위님, 당신이 처음에 했던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흑표범 부대원들의 함성마저 뚝 그쳤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민준 중사가 그 모욕적이었던 아이를 임신해주겠다는 제안을 다시 꺼내다니. 통쾌한 복수는 순식간에 추잡한 욕망으로 변질되는 듯 보였다. 로렌 대위는 경악과 모멸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내 놈이 감히. 잭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 가로막혔다. 민준은 그런 주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말을 이었다.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이행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무시했으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나 승자의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진솔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오늘 저녁 의무실 뒤편 막사에서 잠시 뵙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오만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요. 이것은 승자의 권리로서 하는 제안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동료들에게로 돌아갔다. 남겨진 로렌 대위는 그의 마지막 제안을 곱씹으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모욕을 되갚아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대응이었다. 그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로렌 대위는 깊은 고뇌 끝에 의무실 뒤편 막사로 향했다. 막사 안에는 작은 난로 위에 끓고 있는 주전자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강민준 중사가 조용히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낮의 대결 때와는 달리 깊고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 순간 로렌 대위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님을, 어쩌면 자신조차 몰랐던 자기 안의 상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받았다. 태백산의 밤 공기는 뼈를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강민준 중사가 마련한 임시 막사 안은 낡은 석유난로가 뿜어내는 온기로 훈훈했다. 주전자에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보리차 향기를 퍼뜨렸다. 그러나 막사 안의 공기는 그 온기와 향기가 무색할 만큼 팽팽하고 차가웠다. 엘리사 로렌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적진에 들어온 포로처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추운 날씨에 고생했습니다. 일단 몸이라도 좀 녹이시죠. 로렌은 그 찻잔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게 당신이 말한 승자의 권리인가? 패배자를 데려다 놓고 따뜻한 차나 대접하는 동정 따위. 아니면 내가 이걸 마시면 독이라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들 속셈인가? 그런 짓을 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찻잔을 그녀 앞에 작은 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고요한 막사 안에 찬물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로렌은 이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차라리 육체적인 굴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만약 이 남자가 자신을 힘으로 억누르고 그 야만적인 내기를 이행하려 했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를 증오하고 경멸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을 완전한 대화의 상대로 끌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힘의 논리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정복이었다. 본론을 말해 강 중사. 날 이곳에 부른 진짜 이유가 뭐지? 내 오만함의 근원? 그딴 심리 분석 노름이나 하자고 이 난리를 피운 건가? 아니면 내가 한 말, 아이를 임신해주겠다는 그 말이 정말로 궁금해서 부른 건가? 그녀는 일부러 그 단어를 다시 꺼내며 자신을 방어했다. 그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도발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난로의 붉은 불빛을 잠시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어 로렌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낮의 대결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말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로렌의 눈이 커졌다. 절박함이라니. 이 남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민주는 말을 이었다. 오늘 훈련장에서 당신이 그 말을 내뱉을 때 나는 당신의 눈에서 승자의 오만이 아니라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우리를 짓밟아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당신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겁니까? 로렌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의 곁을 지켰던 잭슨조차도 꿰뚫어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고작 며칠을 본 이 동양인 병사가 정확하게 찔러 들어왔다. 그녀가 미군 내에서 그것도 최정예 부대에서 여성 지휘관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완벽함 그리고 오만함이었다. 그녀는 남자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했고 단 한순간의 약점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눈물은 사치였고 동정은 곧 패배였다. 그녀의 오만은 사실 수많은 늑대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른 얼음 갑옷이었다. 잭슨 타일러라는 거대한 힘의 상징을 곁에 둔 것 역시 자신의 여성성을 지우고 남성적인 힘의 논리에 편승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강민준이라는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존재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 묵묵하고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했다. 그는 그녀가 세워놓은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무너뜨려야만 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여성성을 도박의 판돈으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동시에 자신을 지켜왔던 갑옷을 스스로 깨부수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힘에 집착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렸다. 강철 같던 그 팔의 팔꿈치 안쪽에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를 희미한 수술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나는 이 팔로 모든 것을 잃었고 이 팔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팔씨름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계 무대가 눈앞에 있었죠. 그때 나는 당신보다 더 오만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으니까. 내 힘이 곧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렌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사고로 내 팔 안의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했죠. 의사는 다시는 예전처럼 팔을 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나의 힘, 나의 자부심, 나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의 크기나 상대를 찍어 누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을 다시 로렌에게 내밀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내 팔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에게서 과거의 나를 보았습니다. 힘이라는 갑옷 속에 갇혀 부서질까봐 두려워하는 나약한 영혼을. 로렌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얼음장 같던 그녀의 손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패배한 적장의 목을 베는 대신 그녀의 갑옷을 벗기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그 따뜻함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휘관 엘리사 로렌이 아닌 인간 엘리사가 흘리는 첫 번째 눈물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스스로의 슬픔을 마주할 시간을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승자와 패자도 미군과 한국군도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두 명의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강민준과 엘리사 로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로렌의 얼음 같던 오만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흑표범 부대원들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았다. 오히려 훈련 중에 보이는 그들의 뛰어난 전술 수행 능력과 침착함에 진심 어린 존중을 표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은 늘 강민준 중사를 향해 있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호기심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그녀 자신도 아직 정에 내리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물론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인물은 바로 잭슨 해머 타일러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부대 내 팔씨름 챔피언이라는 명예, 힘의 상징이라는 지위, 그리고 자신이 트로피처럼 여겼던 여자친구 엘리사 로렌까지. 그날의 패배 이후 로렌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이 온통 자신을 꺾어버린 저 동양인 병사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은 잭슨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다 못해 시커먼 채로 태워버렸다. 잭슨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적인 질투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살이만이 들끓었다. 그는 훈련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작전 브리핑 중에 의견을 나누는 모습, 심지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그 모든 일상적인 교류는 자신을 능멸하는 배신 행위로 비쳤다. 그러던 중 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사일런트 팽 작전, 즉 가상 적진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대규모 시뮬레이션 훈련이 시작되었다. 지휘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흑표범 부대의 강민준 중사와 미군 델타 부대의 엘리사 로렌 대위를 이번 작전의 공동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두 부대의 장점만을 결합한 최상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그날의 팔씨름 대결 이후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하고 확인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이 소식은 잭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외부 경계 및 차단조로 배속되었다.
작전의 중심에서, 그것도 자신이 경멸하던 민준의 지휘 아래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목표는 적의 지휘부가 점령하고 있는 낡은 폐공장이었고, 그 안에는 여러 명의 고위급 인질이 억류되어 있었다. 알파팀 민준은 지하 배수관을 통해 조용히 침투, 인질이 억류된 중앙 통제실로 접근한다. 브라보 팀 로렌은 내 신호와 동시에 정문과 서쪽 창문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양동작전을 개시, 적의 시선을 완벽하게 분산시킨다. 민준의 목소리는 무전기를 타고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브라보 팀, 이해했다. 타이밍이 생명이야. 단 1초의 오차도 없어야 해. 로렌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채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이 이끄는 알파팀이 쥐 죽은 듯이 배수관을 통해 폐공장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소리 없는 그림자 그 자체였다. 인질이 갇힌 통제실 바로 아래층에 도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적외선 감지 센서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로렌 대위. 센서망이다. 예상보다 밀도가 높다. 이대로 진입하면 발각된다. 플랜 B로 전환한다. 5분 후 공장 동쪽 변전실을 타격해주 전력을 차단해줘. 30초간의 암흑 상태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30초라고? 너무 위험해. 백업 전력이 즉시 가동될 거다. 30초면 충분하다. 우리 팀을 믿어라. 짧은 교신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신뢰가 오고 갔다. 로렌은 망설이지 않았다. 알았다, 강 중사. 정확히 5분 뒤 불꽃놀이를 시작하지. 내 몸이나 잘 챙겨. 5분 뒤 잭슨이 속한 외부 차단조가 지켜보는 가운데 폐공장 동쪽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터져나왔다. 쾅! 동시에 폐공장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적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로렌의 브라보 팀이 정문과 창문을 깨부수며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모두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적들의 모든 신경이 브라보 팀의 요란한 진입에 쏠린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의 알파팀은 이미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통제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야간 투시 장비와 소음기를 이용해 백업 전력이 들어오기 전단 20초 만에 모든 경비병을 제압하고 인지를 확보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리고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민준과 로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가벼운 주먹을 부딪혔다. 그것은 국경과 계급을 넘어선 오직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교감의 표시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수백 미터 밖 차단선에서 망원 렌즈로 지켜보고 있던 잭슨 타일러의 눈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저격총의 개머리판이 그의 악력에 못 이겨 으드득 소리를 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저 두 사람, 특히 강민준을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았다. 그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훈련장의 지형과 다음 훈련 스케줄을 조합한 끔찍하고 비열한 음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일런트 팽 작전의 압도적인 성공은 연합훈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민준과 엘리사 로렌 두 공동팀장의 완벽한 호흡은 두 나라 특수부대 간의 시너지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장성들은 두 사람의 공로를 치하했고 흑표범 부대와 델타 부대 사이에는 그동안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동료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밝은 빛 아래 잭슨 타일러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모두의 칭찬을 받는 민준과 로렌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에게 그들의 성공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낙인이었고 그들의 교감은 자신에 대한 배신과 능욕의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이 굴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강민준을 사고로 위장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그의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연합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처형자의 봉우리라 불리는 깎아지른 듯한 수직 암벽에서의 고속 하강 및 침투 훈련이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단 한 줄의 로프에 의지해 내려와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고난도인 훈련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잭슨은 이 훈련을 완벽한 범행의 무대로 삼았다. 그는 훈련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을 틈타 장비 보관 창고로 숨어들었다. 그는 거대한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숫돌에간 특수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흑표범 부대원들에게 지급될 로프 더미로 다가갔다. 그는 누가 어떤 로프를 쓰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그는 흑표범 부대원용 로프 여러 개의 심지 로프의 핵심 코어 부분에 교묘하게 흠집을 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강한 충격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특히 그는 그중 한 로프에 거의 절단에 가까울 정도로 깊은 손상을 입혔다. 그리고 그 로프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표식을 남겨두었다. 그는 다음날 훈련 배치 시 어떻게든 강민준이 그 로프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작정이었다. 다음날 아침 처형자의 봉우리 정상에는 살을 애는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훈련 교관은 이런 악천후가 오히려 실전성을 높인다며 훈련 강행을 선언했다. 부대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장비 관리 담당관을 돕는 지원조로 자원했던 잭슨이 로프 더미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일부러 흑표범 부대원들 근처로 접근해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로프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민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표식을 해둔 그 로프를 정확하게 건넸다. 이봐, 강 중사. 지난번엔 미안했네. 힘든 훈련인데 가장 상태가 좋은 로프를 써야지.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선량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민주는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로프를 받아들었다. 그는 숙련된 전문가답게 로프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하지만 잭슨의 수법은 너무나 교묘해서 외피를 일일이 벗겨보지 않는 이상 내부 심지의 손상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했다. 로프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새 것이었다. 로렌 대위가 민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조심해, 강 중사. 오늘 안개가 너무 짙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걱정 마시오, 대위님. 이건 우리의 일상일 뿐입니다. 지상에서 뵙겠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로렌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하강 준비 완료. 하강. 교관의 신호와 함께 민준을 포함한 첫 번째 하강조가 절벽 너머로 몸을 던졌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암벽을 박차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잭슨은 절벽 끝에 서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로프가 암벽의 거친 모서리에 쓸리고 민준의 체중이 실린 충격이 반복되면 자신이 흠집을 낸 심지는 버티지 못할 터였다. 한편 수십 미터를 하강하던 민준은 문득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로프가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늘어나는 듯한 느낌. 그것은 정상적인 로프의 탄성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가 암벽을 박차고 다음 동작을 위해 몸을 트는 순간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푸드득. 그의 생명을 지탱하던 로프가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수백 미터 아래의 안개 낀 시면을 향해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강 중사. 바로 그 옆에서 함께 하강하던 동료의 비명이 절벽을 울렸고 그 비명은 상공에서 대기하던 로렌 대위의 무전기에도 그대로 꽂혔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푸드득. 그 소리는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강민준의 청각을 파고들었다.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던 유일한 끈이 끊어지는 소리. 이어 찾아온 것은 끔찍한 무중력 상태였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솟는 대신 바닥 없는 시면으로 함께 추락하는 듯한 감각. 그의 몸은 거대한 새에게 채인 사냥감처럼 허공에 내동댕이 쳐졌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잿빛 안개와 암벽의 잔상.
수백 미터 아래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특전사로서 수없이 겪었던 죽음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공포에 얼어붙기 전에 먼저 반응했다. 뼛속까지 각인된 생존 본능. 그는 추락하는 짧은 찰나에도 허공을 움켜쥐듯 팔을 휘저었다. 손톱이 부러져라 암벽의 표면을 긁어댔다. 장갑은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고 맨살이 날카로운 바위에 쓸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떨어지는 몸을 멈추기엔 턱없이 부족한 저항이었다. 강 중사. 바로 옆에서 함께 하강하던 박진수 상사의 절규가 무전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비명은 절벽 위에서 다음 하강을 준비하며 긴장 속에 무전에 귀를 기울이던 엘리사 로렌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교관의 고함 소리, 바람 소리, 부대원들의 웅성거림. 오직 강 중사라는 단어와 그 뒤에 이어진 처절한 비명만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녀의 눈앞에 그날 밤 막사에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던 그의 깊은 눈동자가 자신을 꺾고도 모욕 대신 대화를 청했던 그의 당당함이 그리고 작전 중에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주먹을 부딪혔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추락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하강 지점으로 달려갔다. 교관이 제지할 틈도 없었다. 로렌 대위. 미쳤어. 대기해. 그녀는 그 말을 무시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가 자신조차 몰랐던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강 로프를 확보 지점에 거는 동시에 망설임 없이 절벽 너머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녀는 일반적인 하강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발로 절벽을 잇는 힘껏 박찼다. 자신의 몸을 거대한 추처럼 만들며 추락하는 민준이 있을 방향, 즉 측면을 향해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펜듈럼 트래버스. 절벽을 횡단할 때나 쓰는 위험천만한 기술을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도한 것이다. 그녀의 몸무게가 실린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카라비너에서 비명 같은 마찰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한 손으로 로프를 제어하며 다른 한 손은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었다. 짙은 안개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민준.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군인의 호칭이 아닌 한 남자의 이름을 절박하게 불렀다. 추락하던 민준의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마치 발키리처럼 안개를 뚫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엘리사 로렌. 그녀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전투 조끼를 스쳤다. 놓쳤다. 하지만 로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하강기를 풀어 로프를 더 흘려보내며 속도를 높였고 스윙의 정점에서 다시 한번 몸을 비틀어 그를 향해 팔을 뻗었다. 덥석.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전투 하네스의 어깨끈을 움켜쥐었다. 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추락하던 민준의 엄청난 무게와 운동 에너지가 로렌의 팔과 그녀를 지탱하던 단 하나의 로프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크악! 로렌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팔이 어깨에서 빠져나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두 사람의 몸은 거대한 추처럼 흔들리다 세차게 암벽에 처박혔다. 쿵! 민준의 등과 로렌의 무릎이 바위에 부딪혔다. 고통의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로렌은 절대로 그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팔에 매달린 그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냈다. 그녀의 로프가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며 팽팽하게 울부짖었다. 민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가느다란 팔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로렌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저 오만하고 차갑던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허공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는 이 가느다란 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감했다. 그는 남은 힘을 쥐어짜 암벽의 작은 틈새에 전투와 앞부분을 끼워 넣었다. 조금이라도 로렌에게 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대위님, 나요? 이러다 둘 다 죽습니다. 닥쳐. 로렌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널 놓으면 내가 죽어. 절대 안 놔. 절대로. 두 사람은 그렇게 수백 미터 절벽 중간 짙은 안개 속에서 단 하나의 로프에 서로의 생명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위에서는 동료들의 경악에 찬 고함 소리가, 아래에서는 죽음의 침묵이 그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잭슨 타일러의 눈은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절벽 위는 아수라장이었다. 강민준의 로프가 끊어지고 엘리사 로렌 대위가 그를 구하기 위해 매뉴얼을 무시한 채 허공으로 몸을 날린 그 순간 훈련은 중단되고 즉각적인 구조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교관들은 고함을 지르며 추가 확보 로프를 준비했고 의무병들은 절벽 아래로 달려갔다. 모두가 이 끔찍한 사고에 경악하고 있을 때 오직 단 두 사람만이 이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잭슨 타일러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강민주는 죽었다.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전기를 통해 로렌이 민준을 붙잡았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다. 잭슨은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짙은 안개 사이로 불가능하게도 단 하나의 로프에 매달린 두 개의 인형이 희미하게 보였다. 엘리사.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저 쓰레기 같은 동양인을 구해냈다. 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이 로렌의 로프가 고정된 확보 지점 앵커로 향했다. 그렇다면 둘 다 죽여버리면 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로프의 결함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프 하나가 두 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나이프를 꺼내 쥐었다. 그리고 로렌의 로프가 감겨있는 확보 지점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바로 흑표범 부대의 박진수 상사였다. 그는 처음부터 잭슨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마음에 걸렸다. 유독 강 중사에게만 가장 좋은 로프라며 챙겨주던 그 모습. 그리고 로프가 끊어지자마자 슬픔이나 충격이 아닌 기묘한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던 잭슨의 표정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박 상사는 잭슨이 구조 활동을 돕기는커녕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다. 그리고 마침내 잭슨이 나이프를 꺼내 로렌의 확보 지점으로 향하는 것을 본 순간 박 상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잭슨. 박 상사가 야수처럼 포효하며 잭슨에게 몸을 날렸다. 곰 같은 체구의 잭슨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도 불구하고 괴력을 발휘해 박 상사를 밀쳐냈다. 이 미친놈. 뭐하는 짓이야? 꺼져. 이건 전현과 저놈의 문제야. 내가 끝장내겠어. 잭슨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나이프를 휘두르며 로렌의 로프를 향해 달려들었다. 박 상사는 절박했다. 저 로프가 끊어지면 민준과 로렌 둘 다 즉사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다시 한번 잭슨에게 태클을 걸었고 두 거구의 사내는 절벽 바로 끝에서 생사를 건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주변의 미군들과 한국군들은 이 갑작스러운 난투극에 경악했다. 뭐 하는 거야? 둘 다 떼어놔. 하지만 흑표범 부대원들은 달랐다. 그들은 박 상사의 절박한 눈빛과 잭슨의 살기 어린 행동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일제히 잭슨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제압했다. 이거나 놓으라고. 저것들은 죽어야 해. 엘리사는 내 거야. 잭슨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최정예 특전사 여러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완전히 제압당하자 박 상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벽 끝으로 기어가 끊어진 민준의 로프 끝부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단면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찰이나 과부하로 인해 끊어진 단면이 아니었다. 로프의 외피는 교묘하게 살아있었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하중을 견디는 심지코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정교하게 절단된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박 상사는 끊어진 로프 끝을 높이 쳐들고 교관과 미군 지휘관을 향해 외쳤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살인 미수다. 누군가 고의로 로프를 절단했다. 그의 외침과 동시에 격투 중에 잭슨의 품에서 떨어진 나이프가 모두의 눈에 들어왔다. 상황은 명백해졌다. 잭슨 타일러가 고의로 강민준의 로프를 손상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을 모두 죽이기 위해 엘리사 로렌의 로프마저 끊으려 했던 것이다. 미군 지휘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동맹군 병사에 대한 고의적인 살해 시도. 이것은 연합훈련의 존폐를 넘어 두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잭슨 타일러 상사. 현 시간부로 귀관을 살인 미수 및 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체포한다. 당장 끌고 가. 그 시각 절벽 아래에서는 추가 구조팀이 간신히 두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민준과 로렌은 탈진 상태였지만 서로의 생명을 붙잡은 손은 놓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끔찍한 음모가 위에서 모두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에 의지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절벽 위, 그리고 생사의 경계에 매달린 절벽 아래. 그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두 공간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가라앉고 있었다. 강민준과 엘리사 로렌은 절벽 위로 끌어올려지자마자 탈진하여 쓰러졌다. 로렌의 손은 로프의 마찰열과 압력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지고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민준 역시 추락 중 입은 타박상과 열상으로 만신창이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동료들의 안도하는 얼굴, 그리고 그들 너머로 군사경찰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끌려가는 잭슨 타일러의 증오에 찬 뒷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연합훈련 중 발생한 동맹군 병사에 대한 고의적 살인 미수.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 사고가 아니었다.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다. 훈련은 즉각 전면 중단되었고 양국 합동수사단이 급파되었다. 잭슨 타일러의 범행은 너무나 명백했다. 끊어진 로프의 정교한 절단면, 그가 사용한 특수 나이프, 그리고 박진수 상사를 비롯한 흑표범 부대원들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무엇보다 잭슨 스스로가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며 엘리사마저 자신을 배신했기에 둘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울부짖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훈련 초기에 있었던 엘리사 로렌의 모욕적인 내기,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된 팔씨름 대결, 잭슨의 패배와 그로 인한 원한. 이 모든 치정극과도 같은 스캔들이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잭슨 타일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일말의 동정 여지도 없이 불명예 제대 및 장기 징역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한때 부대의 힘의 상징이었던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오만과 광기에 잡아먹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와 구원자였지만 강민준과 엘리사 로렌 역시 이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이었다. 특히 엘리사 로렌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었다. 지휘관의 품위를 망각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대원의 살인 미수 동기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민준을 구한 영웅적인 행위는 그녀의 초기 과오를 덮기 위한 사적인 감정의 발로로 폄훼되었다. 결국 양국 지휘부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두 사람을 즉각 분리 조치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함께 있는 한 이 스캔들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 분명했다. 엘리사 로렌 대위는 모든 훈련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즉시 본국으로 소환 명령을 받았다.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그녀가 미군 기지로 이송되기 직전 단 몇 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민주는 절뚝거리며 그녀가 탑승할 헬기장으로 향했다. 로렌은 이미 모든 계급장을 뗀 채 초라한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한때 얼음 여왕처럼 빛나던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자책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복잡한 감정이 오고 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로렌이었다. 미안해요, 강 중사. 나의 어리석은 오만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낮의 공개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으로서의 통렬한 반성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붕대를 감은 자신의 손을 들어 똑같이 붕대로 감긴 그녀의 손을 가리켰다. 아니요, 대위님. 당신의 오만이 나를 절벽으로 밀었다면 당신의 용기가 나를 그 절벽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졌고 동시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잭슨은 처벌받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절박함, 그리고 내가 잃었던 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로렌의 눈에 다시금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이해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별의 시간이었다. 로렌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민준. 나는 이 흉터를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내가 왜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나는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격, 당신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자격을 갖추고 돌아오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곳에서 내 임무를 완수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라는 군인을,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 흉터가 우리의 약속이 될 겁니다. 로렌은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더 이상 미군 대위가 한국군 중사에게 하는 형식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한 명의 전사가 또 다른 전사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존경과 맹세의 표시였다. 그녀는 헬기에 올라탔고 헬기는 거대한 소음과 함께 태백의 산을 떠나갔다. 민주는 헬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가슴에 남은 흉터의 통증과 함께 그녀가 남긴 약속의 무게를 느끼며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장 깊은 상처의 고통을 씻어내리는 동시에 가장 단단한 바위의 형태를 바꾸어 놓는다. 태백의 처형자의 봉우리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스캔들과 기적적인 구조 이후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강민준 중사는 그날의 사건을 가슴 깊이 묻었다. 엘리사 로렌과의 이별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지만 그 흉터는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는 훈련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과거 선수 시절의 꿈을 앗아갔던 부상 입은 팔은 이제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었다. 그는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을 넘어 전술적 사고와 지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존재감은 흑표범 부대 내에서도 독보적이었고 결국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리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경연대회 이지스 챌린지의 한국 대표팀 팀장으로 선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사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격돌하는 현대판 콜로세움이었다. 한편 본국으로 소환되었던 엘리사 로렌은 지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태백 스캔들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모든 야전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국방부의 가장 한직으로 밀려나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한때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의 경력은 그대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민준이 말했던 오만 속의 절박함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녀는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성찰했다. 그녀는 잭슨과 같은 야만적인 힘이 아니라 강민준이 보여주었던 내면의 강인함과 완벽한 전술적 시너지야말로 현대전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좌천된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래의 연합작전 교리와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설계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그 치밀함과 혁신성은 결국 깐깐한 장성들의 눈에 띄었고 마침내 그녀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이지스 챌린지의 기획 및 운영 장교로 발탁되었다. 비록 현장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구상한 가장 완벽한 전장을 설계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 강민준이 올 것이라는 것을. 대회 첫날 각국 대표단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작전 브리핑룸. 민준은 팀원들을 이끌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단상 위에 올라선 브리핑 장교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예전의 차가운 오만함 대신 깊은 지성과 통찰력으로 빛나는 푸른 눈동자. 한때 대위였던 그녀는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입증해낸 소령 엘리사 로렌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져 수년을 견뎌온 두 개의 흉터가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다. 로렌은 잠시 숨을 골랐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무형의 전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재회는 그렇게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시작되었다. 이지스 챌린지는 지옥 그 자체였다. 불타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극한의 지구력 테스트부터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대테러 작전,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을 요구하는 인질 구출까지. 수많은 강팀이 탈락해 나갔다. 민준이 이끄는 흑표범 팀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잭슨과 같은 압도적인 피지컬이 아닌 물처럼 유연하고 강철처럼 단단한 전술 운용으로 하나씩 과제를 격파해 나갔다. 민준은 로렌이 설계한 이 전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모든 과제는 시너지와 적응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로렌과 머릿속으로 대화하듯 그녀가 숨겨놓은 함정들을 완벽하게 파괴하며 팀을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최종 결승전. 그것은 극한의 스트레스 사격과 부상자 구출을 결합한 코스였다. 민준은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마지막 사격 지점에 도달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과거 인대가 끊어지던 날의 끔찍한 파열음이 환청처럼 울렸다. 트라우마였다. 그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통제탑 유리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로렌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힘은 근육이 아니라 정신이다. 나의 손을 잡았던 그 힘을 기억하라. 민준의 눈빛이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팔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탕! 타타탕! 모든 총알이 완벽하게 관역의 중심을 관통했다. 그는 쓰러진 부상자 마네킹을 들쳐 메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대회 신기록. 대한민국 흑표범 부대의 압도적인 최종 우승이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난 조용한 사막의 막사 뒤편. 민주는 붕대를 풀고 흉터가 선명한 팔을 식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로렌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군요. 강중사 아니, 이제는 상사라고 불러야 하나. 로렌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령님.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완벽한 지옥을 설계한 것을 보니 당신 역시 당신의 흉터를 완벽하게 극복해낸 것 같군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미소가 오갔다. 그들의 관계는 재회와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적인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위성 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최고 등급의 비상 호출. 사태는 심각했다. 아프리카의 한 분쟁 지역, 국제구호단체 소속의 의료진과 한국 및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반군 세력에게 납치되어 버려진 구소련 시대의 화학 공장에 억류되어 있었다. 반군들은 엄청난 몸값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인질들을 화학 폐기물과 함께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구출 작전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내부 구조는 복잡하고 적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인질들은 분산되어 있었다. 양국 수뇌부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이지스 챌린지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한 장성이 결단을 내렸다. 지금 당장 이지스 챌린지의 우승팀과 그 전장을 설계한 장교를 투입한다. 엘리사 로렌 소령과 강민준 상사. 그들이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몇 시간 뒤 수송기 안. 태스크포스 키메라의 공동 지휘관으로 임명된 로렌과 민주는 작전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반군의 주력은 정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의 눈을 속여야 해. 로렌이 날카롭게 말했다. 화학 공장이다. 과거 우리가 폐공장에서 했던 것처럼 양동작전을 쓰되 이번에는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공략한다. 민준이 지도를 가리켰다. 내가 고스트팀을 이끌고 지하 폐수로를 통해 침투 화학물질 저장고에 설치된 폭탄을 먼저 제거한다. 동시에 로렌 소령의 썬더팀이 저소음 헬기로 옥상의 강습, 인질이 억류된 통제실을 급습한다. 태백에서의 작전 기억하나? 30초. 아니, 이번에는 10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어. 작전은 새벽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의 팀은 유령처럼 물속을 헤치고 들어가 거미줄처럼 얽힌 파이프라인을 타고 폭탄이 설치된 지점에 도달했다. 복잡한 구조의 시한폭탄. 민준은 식은땀을 닦으며 해체 작업에 몰두했다. 바로 그 순간 로렌의 썬더팀이 옥상에 강화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매복조가 나타났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로렌은 교전을 벌이면서도 민준에게 속삭였다. 고스트. 상황 발생. 매복이다. 내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3분 내로 끝내라. 로렌은 자신을 미끼로 적주력 부대를 건물 반대편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민준은 마지막 남은 전선을 끊었다. 폭탄 타이머가 멈췄다. 폭탄 해체 완료.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두 팀은 건물의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이었다. 로렌이 위에서 적들을 압박하면 민준이 아래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했다. 그들의 시너지는 이지스 챌린지에서 보여준 그것을 뛰어넘어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완벽한 합이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인질 전원 구출, 적 전원 사살. 이 불가능했던 작전의 성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양국은 이 전설적인 파트너십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얼마 후 한미연합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태극 독수리 부대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그 초대 공동 지휘관으로 엘리사 로렌 소령과 강민준 상사작전 성공의 공로로 원사로 특별 진급했다가 임명되었다. 과거의 스캔들은 이제 전설의 시작을 알린 서막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부대 창설식이 끝난 저녁 두 사람은 태백의 산이 아닌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부대의 지휘 통제실에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길을 돌아왔군요, 엘리사.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팔씨름 테이블에서 여기까지. 로렌이 미소 지으며 붕대가 풀린 자신의 손, 그날의 영광이자 고통이었던 흉터가 남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때 내가 했던 멍청한 제안 기억해요? 아이를 임신해주겠다는 말. 물론 기억합니다. 그건 오만으로 가득 찬 가장 어리석은 제안이었어요. 그녀가 민준에게 다가서며 그의 흉터가 남은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지만 이젠 알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힘의 굴복이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걸. 어쩌면 나는 그 얼음 같던 갑옷을 깨고 내 영혼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손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 제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는 굴욕적인 내기의 전리품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라는 군인의 완벽한 파트너를 원하고 그리고 엘리사 로렌이라는 한 여성의 미래를 원합니다. 내기와 굴욕이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낸 이 상흔으로 시작되는 미래를. 로렌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만으로 시작된 위험한 내기는
국경과 계급을 초월한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지는 해를 배경으로 함께 서 있는 두 지휘관의 모습은 진정한 강함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었다.